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시정연은 우파 가치를 고집스럽게 추구할 것입니다. 구독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다른 유튜버들과 연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외롭더라도 독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꾸벅꾸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 후원 계좌도 오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안내해주는 훌륭한 고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은 사회주의 성향에 빠지기 쉬운 동물이다.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념 투쟁은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우리들의 숙명이라 하겠습니다. 시정연은 그 길을 중단 없이 함께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여유있고 품격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실정을 박제하는 날입니다. 지난 5년 수상한 일들 10번째 시간 국가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1. 통계 마사지는 국가 부도의 원인이 됩니다. 2. 전격적인 통계청장의 교체. 3. 국가 통계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좌우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 조작은 국가 부도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2018년 6월 통계청장 교체로 무리를 빚고 있을 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칼럼을 인용한 것입니다. 1. 그리스 재정위기도 통계 조작 때문이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6%라고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우파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재정적자 통계 조작이 탄로난 것입니다. 실제 EU에서 실사를 해보니 재정적자는 GDP의 무려 13.6%였습니다. 2배 이상 조작한 것입니다. 통계 마사지는 국가 신뢰도의 급락을 가져왔고 국가 신용 등급의 폭락으로 그리스는 국가 부도에 빠진 것입니다. 2. 중국의 통계를 믿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블랙박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기, 협박 등이 일상화된 불신의 사회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성장률은 중앙정부 성장률보다 낮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내인먹물은 무려 26%, 라오닝성은 20% 성장률을 뻥튀기 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유령 도시가 즐비하게 많습니다. 국가 부채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통계 조작은 지방 고위 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관습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버블을 형성하는 블랙박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국가 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은 반드시 통계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격적인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바꿨습니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서둘러 교체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는데 1년 남짓 역임한 사례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통계청은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 원인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집권 2년차 살아있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당장 교체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파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그동안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썩 정권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임식장에서 울었습니다. 세 번째, 문 정권에서 국가 통계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수정 통계청장이 물러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됩니다. 먼저 강신욱 통계청장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김수행 교수에게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전공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논문들이었습니다. 장하성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박완입니다.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통계를 마사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강신욱 청장은 취임하면 가계동량 조사 방식을 바꾸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통계는 정권의 입에 맞게 마사지되었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볼수 좌파들의 특징이 반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청장 밑에서 생산된 통계는 조작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곧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 조작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아젠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극심해졌고 실업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양극화와 실업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18년부터 극약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파산 지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 돈 뿌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통계청장을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로 전격 교체합니다. 통계 마사지는 국정의 전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조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너무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청년 고용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취업자 37만 명 증가, 7년 만에 최대. 2021년 10월 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두 달째 60만 명 이상 증가. 이와 같이 통계청은 문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통계를 생산하고 언론과 정부는 이 자료를 대선에 이용하고 국민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1. 통계청은 2020년 3월 11일 2월 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실업률 0.6% 하락해서 취업자는 49만 2천 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59.4%에서 60%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청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49만 2천 명 중에서 60대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세대와 40대 취업자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60대 이상 취업자만 증가한 것입니다. 즉 2040 청년 일자리는 줄고 60대 가로등 끄기, 공원 휴지 줍기, 파트타임 시간제 60대 이상 공공 일자리가 급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대구 지역이 봉쇄되던 바로 그때 통계청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였다고 이상한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2. 고용률을 계산하는 통계 방식을 조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 한두 시간 하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는 시간제, 파트타임, 알바 소득자를 취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통계청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취업자로 간주해서 통계 방식을 조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1시간을 일해도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똑같이 취업자 1명으로 계산됩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명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 문재인 고용 방식을 국제 기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총 취업자 수를 76만 명이나 뻥튀기 한 것입니다. 통계는 국가 100년 대계를 이끌어가는 기초입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국가 근간을 파괴하고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켜서 파산으로 몰고 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